네, 금요 특집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장입니다. 장 막판 30분 놔두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미국 시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적 호전주가 이루어진 그런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실적주를 집중하라 하는 그런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시장에서 실적주가 돋보이고 있는 만큼 최근 일거래일 동안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무엇보다 실적 기반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또한 올해 국내 기업의 실적 증가율 추정치도 전년 대비 둔화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최근 1개월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SK바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7,582억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SK증권도 6,946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SK바사가 노바백스 계약 확대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노바백스 CMO 계약 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급 예정 물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에 순항 중이라면서 올해 중순쯤 상업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SK증권도 노바백스 백신이 최근 WHO와 EU 승인을 받으면서 올해 초부터 매출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자체 개발 백신도 올해 상반기 중에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새 증권사가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1조 6,371억 원으로 가장 높은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조 4,420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1조 1,130억 원을 제시했네요. 신한금융투자는 대한항공을 업종 내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비수기에도 화물 운임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객과 화물 모두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고운임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운송업종 내에서 리오프닝 기대감보다는 물류 대란 수혜주인 대한항공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NH투자증권은 동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1,134억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1,087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1,064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동사가 기업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고객사의 다변화로 올해 WOLED 시장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주요 OLED 소재 업체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현재 주가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도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63,000원, 한국투자증권은 64,000원으로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가 최근 1개월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한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의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수창 교수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어제 미국 시장 급락했지 않습니까? 메타, 네.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의 실적 부진이 미국 시장 급락시켰는데 반대로 또 미국 본장 끝나자마자 나스닥 선물에서는 아마존의 상당히 긍정적 실적 발표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실적장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하루하루 좀 일희일비하는 상황에 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에서의 지금 실적 발표 내용들을 보면 양호하다, 의외다, 서프라이즈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 정확히 말하면 메타버스는 아니고 메타죠. 페이스북입니다. 사명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 메타 소식이 어제 나오면서 주가를 급락을 했는데 일단 메타의 소식을 좀 팩트를 보면 얼마나 안 좋길래 이거거든요. 4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1분기 시장 전망을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300억 불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분기에서 260억에서 270억 불 정도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상치를 하회한 1분기 전망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미국에서의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4분기 실적은 대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매출이 11% 증가했고 구글은 33%,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20%의 매출이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 이상씩의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 본다면 4분기 실망한 실적 시즌이 아니라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어느 한 종목 개별 종목에 따라서 좀 주가의 흐름이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무너뜨릴 실적이 악화 시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메타 얘기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의 실적이 1분기 하회하면서 시장에 대한 실망이 나왔다면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국내 증시에서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쏙쏙 되고 있고 또 하나는 1분기 전망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이 향후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좀 더 높고 또 하나는 4분기에 조금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다 하더라도 1분기에 좋아질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업종은 반도체, 그다음에 금융, 방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은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 예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3분기와 4분기 연속 이어서 분기별 70조 이상의 매출을 보여줬었죠. 4분기에 76조, 잠정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 매출을 얼마를 보고 있냐면요. 이건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을 보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가 얼마냐 가나 안 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사상 처음 30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주나 삼성전자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매출에 대한 호조 올해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보시면 SK하이닉스도 올해 사상 최초로 매출이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탑2 반도체 투탑의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도 전망이 되고 이에 따른 관련 반도체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집중 투자를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자동차를 좀 잠깐 보면 자동차의 4분기 실적은 예상치 좀 하향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지금 왜 못 가지? 좀 올라갈 만하면 밀리고 그렇다고 뭐 낙폭과대의 어떤 그 신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주가 폭락은 아닙니다만 뭔가 좀 답답한 모습도 있거든요. 4분기에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7.8%거든요. 영업이익률 자체는 양호한데 조금은 부진한 예상치 좀 하얀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전망들이 나옵니다. 현대차나 기아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 이후에 원활한 공급이 차량 반도체 쪽 이어지면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15% 이상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주들 관심을 가져보는 가운데 반도체, 금융, 또 자동차, 방산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 하셨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WTI 가격이 9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달러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유가 상승 수혜주 지금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참 시장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게 유가를 보게 되면 과연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근원 물가 자체를 건드리는 부분들의 가장 뭐 원론적인 부분들이 사실 유가지 않습니까? 그쵸? 유가에 대한 상승 흐름도 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물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가가 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인플레 부분들을 또 시장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뭐 100불 그리고 이제 배럴당 120불까지도 좀 예상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는 부담감을 좀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유가에 대한 상승 요인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과연 이것들이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가장 뭐 표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유가가 이제 뭐 작년도 같은 경우 사실은 60불대 후반대에서 움직였었는데 1월달 이제 2월달 접어드는 시점에서 90불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라 상당히 좀 단기간 내에 빠르게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은 좀 긴 텀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2021년도를 끝으로 해서 이제 2020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2022년도가 도래를 하고 진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사실은 첫 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가 바로 2022년도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한 뭐 친환경 정책
확대에 대한 이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유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그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확대 부분들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미크론에 대한 정점 자체가 좀 지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 급증 부분들까지 좀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유가라는 부분들이 주식하고는 좀 다르죠. 한 번의 방향성을 딱 잡아가게 되면 장기간 동안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특성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었을 때 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또 다른 대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4% 정도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O일 같은 경우도 지금 3%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이 뛰기 전에 아마 흥구석유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 부분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뭐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뭐 유가가 뭐 오늘 내립니다, 뭐 내일 빠집니다, 뭐 그 다음 날은 또 오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우상향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항상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두시고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유가에 이어서 또 다른 변수가 되겠죠. 환율입니다. 최근에 ECB 그리고 영란은행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좀 더 성공적으로 공격하면서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유로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원화도 강해진다는 얘기겠죠. 어제 그제 1207원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 오늘은 8원 50전이 급락한 우리 원화가 강해지는 겁니다. 119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한국 주식 아주 매력적으로 바뀌는 거겠죠. 자, 우리 최창구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2월 달에 환율 동향하고요. 이렇게 원화가 강해지면 환율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환율 그동안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개를 해줬죠. 원화가 강세 시기에 국내 증시는 강한 상승장입니다. 누가 뭐래도 강한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달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공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구간에서는 주목할 것이, 여러분 이거 하나 보시죠.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1월 달에, 지금 이제 이게 달러 인덱스 차트 흐름인데요. 가파르게 빠졌다가 1월 달 초반에 빠졌다가 다시 가파르게 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단기하락을 보여주는데, 저 기술적 흐름상 이제 94.5포인트 이 이탈 시 달러는 약세입니다. 상식적으로 금리 인상에 미국 달러가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에 저 기준점을 이탈하면 국내에서는 원달러 기준으로 1189원 50전이 이탈되는 시점은 다 같이 브라보 치시면 돼요. 그러면 2월 달에는 지금 1197원대니까 아직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가능성에서 1189원 50전이 딱 이탈되는 시점이 나타나면 그때는 사실상 한참 동안은 올해 내내 1200원대 다시 구경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인즉 지금 시점에서 잠시 달러가 강세에 보여줬던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인 러시아발이 좀 반영이 됐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국면이라면 달러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달러 강세 기조로 갈 정책이 아닙니다. 자국의 본토에 계속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다시 수출에 대한 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됐던 위안화가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과거에도 또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달러의 기준점에서는 분명 2월 달에 강세보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관심 있는 건 결국 달러 약세면 원화가 강세면 수출에도 남는 게 없잖아요 생각하시잖아요. 그래도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수출이 증가하는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은
원자재 수입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일 때 그만큼 환착에 대한 유리함이 있겠죠. 그래서 원자재 수입이 많은 기업을 찾아보자는데 수출 많은 기업 정말 많죠. 그중에서 대한민국 수출 품목 1위, 1월 달에도 1위 했던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지금도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11만 5천 원대 매수 관점 눌림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아직 100조가 안 됐습니다. 90조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가총액 100조 넘어가기 전에는 편집해야 될 종목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 기업은 농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전히 관심 가는 종목으로 SK하이닉스 꼽으셨고 이런 가운데도 농심도 음식료 네. 종목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자, 환율 그리고 다른 변수 유가까지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는 코로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2만 명대가 나오면서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정부에서 코로나를 또 계절 독감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본다면 리오프닝주 지금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 이 오미크론 관련한 앞으로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보시고 종목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시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네. 오늘 나누는 주제는 좀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미크론 관련주들 아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오늘 같은 많이 경우는 빠져요. 네, 많이 빠집니다. 예. 일단 네, 뭐 그러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뭐 이제 질병이라는 부분들은 뭐 전 인류가 좀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감염 경로라든지 아니면 감염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국내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말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확진자 수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선진국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빨리 시작을 했거든요.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유행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됐었는데 이 정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 40% 50% 이상씩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기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45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35일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평균 저희가 한 달하고도 조금 좀 넘는 기간을 통해서 정점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조금 더 반가운 소식들을 좀 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기존에 보여줬던 뭐 델타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변이 바이러스 대비해서 치사율 자체가 상당히 좀 낮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국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자가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활용도들을 상당히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전염 속도에 대해서만 지금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에 대한 정점 부분들이 어느 정도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진단 키트를 통해 가지고 또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뜨겁게 수익을 낼 것이냐.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종식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차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초이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가깝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 그러니까 국내 시장 상으로 봤었을 때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1.54 정도가 나옵니다. 네. 한 명당 1.54 정도인데 이것들을 환산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 감염자 수가 7만에서 10만까지 지금 맥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적인 부분들은 좀 시차는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뭐 앞서서 우리 최성곤님께서 환율 부분들을 2월 달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부분들인데 저 환율 시장에 대한 타이밍하고 아마 우리나라 오미크론 확진자 수에 대한 타이밍들이 사실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미크론과 관련된 뭐 단발성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테마 종목군들은 좀 배제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스토리들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은 2월달 한 달 동안 내내 좀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분께서 2월 달에 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2월 달 우리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길 종목 베스트 5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담교 캐스터 5위와 4위 소개해 주시죠. 네, 2월 포트에 꼭 담아야 할 종목 탑5 알아보겠습니다. 두 고수님들이 꼽아주셨는데요. 5위와 4위부터 보시죠. 5위는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제조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국내 대형 장비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반도체 신규 수주에 힘입어서 다시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는 증권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4위도 보시죠. 4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최근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올해에 이어 내년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또한 인플레이션과 무관한 성장주라는 증권사 의견도 있었습니다. 5위와 4위 알아봤습니다. 네, 자 포트에 담을 탑5 종목 5위 그리고 4위 살펴봤습니다. 5위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반도체 업황 기대감을 봤을 때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 뭐 실망스러운 실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이냐, 흑자 전환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었을 때 반도체 장비주들 속에서 원익 IPS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글로벌 비메모리는 계속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각의 전반기를 볼 수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TSMC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이 2022년도에는 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원익 IPS에 대한 장비 수요 자체는 2022년도 1분기서부터 급속도로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4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 흐름들 그리고 현재 매크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이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타이밍적으로는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쪽에서에 대한 공장 부분들이 뭐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원익 IPS는 이제 1분기, 2분기 들어서서 뭐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 쪽도 마찬가지로 납품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역배열 구간에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놓고 보게 되면 작년도 저점 구간에서 계속 지금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뭐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표 종목군들에 대해서 나는 좀 무거워서 또는 이제 너무 큰 종목이어서 아니면 이제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좀 매매하기가 좀 껄끄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장비 쪽에서 아마 좀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 그 중에서 원익 IPS를 제가 한번 5위로 뽑아봤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위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 일명 카이라 그러죠. 작년 연말 좋은 시세 보이다가 최근 들어 조금 숨고르기 양상 들어갔는데요. 최수찬 교수님, 추가 상승 기대해도 됩니까? 기대하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예. 자,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갖고 나온 이유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인플레이션하고 무관하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짚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수주 기업이잖아요. 자, 방산이 작년에 LIG 넥슨이 수주 소식이 나와서 주가를 상승 보여줬고 주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수주 소식 나와서 갖고 왔습니다. 왜 너는 수주 소식이 없니? K9. K9이 아니라 카이, 한국항공우주. 다들 실망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적으로 지금 물밑에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이 자주포 외에도 있는 게 고등훈련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항공우주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제품력에 있어서 의심을 하고 우리나라가 떴다 비행기를 어떻게 만드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에 세네갈이나 말레이시아나 중남미 쪽에서의 수주 가능성 소식이 나타날 게 상당히 높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제 대선 후보 토론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최근에 공군 조종사의 순직 얘기 나오면서 태역할 전투기들이 아직도 운영 중에 있다는 점. 이것의 핵심은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국항공우주의 어떤 설립의 탄생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 나왔던 게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서 운영하자. 과연 그때 무슨 얘기들이 많았냐? 과연 될까요? 정주영 기자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배 만들었다고 할 때, 우리가 자동차 만든다고 할 때,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회장님? 이봐, 해보긴 했어? 바로 그거였거든요. 전투기 시제기 1호가 나왔고 이제 시제기 4호까지 나오는데 전투기 사업이 착착착 진행 중에 있어서 2025년도에 목표 비전인데 그 시점에서의 개발 성공 완료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시제기 나와 있고 그걸 운용하는 시간까지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420대 공군 전투기 중에서 120대가 태역 전투기인데 그 교체 수요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수주 소식이 나온 다음에 잡고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선점에 넣는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 저는
한국항공우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립운동 자금은 못했어도 요거에다가 저는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리오프닝 때 뭐 얘기하시면 뭐 노래방 기계도 막 움직인다 하는데 예. 노래방은 차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수주에 대한 방산에 대한 안보에 대한 것들이 더 높아진 눈높이일 때 국내 방산 기업을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위 종목 한국항공우주까지 함께 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되게 원대한 꿈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함께 들었어요. 자 4위 종목까지 봤고요. 이어서 3위와 2위도 확인을 해보죠. 이담규 캐스터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네, 3위와 2위 열어보겠습니다. 3위는 흥국 F&B입니다. 식품 원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8년 만에 가격을 인상하면서 수혜를 볼 종목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위도 보시죠. 2위는 농심입니다. 최근 해외 수출 호조와 판매가 인상으로 기업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외 라면 효과로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2위와 3위 알아봤습니다. 네, 3위 종목 흥국 F&B. 자, 우리 최영동 교수님께 예.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마켓밸리 상장 세도 있고요. 예. 어떻습니까? 흥국 F&B의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음식료증에 대한 작은 종목, 큰 종목을 한번 싹 훑어보시면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오늘 흥국 F&B에 대한 주가 상승이 너무나 좋습니다. 6%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이 흥국 F&B가 속해 있는 음식료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너무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이 인플레에 대한 스토리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줄 때 가장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군들 그리고 그 섹터군들 안에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흥국 F&B 같은 경우는 식품 원자재 납품 기업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식품이 아니고요. 커피 이제 가공 음료 쪽에 대한 원재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개인들이 접하는 거, 이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는 브랜드를 접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요. 저희 이 건물 앞에도 이디야 커피 예, 예,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도 이 이디야에 납품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납품하고 아. 있습니다. 뭐 그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뜯어보게 되면 이 그러네요. 흥국 F&B에 대한 네. 뭐 식자재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만큼 음식료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B2B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또 스타벅스, 그러니까 업계 1위 기업들 자체가 또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그 후순위로 빠져 있는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차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이 나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공급사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흥국 F&B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B2B 기업 내에서 프랜차이즈 쪽으로 보면 매출 자체가 6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 매출에 대한 변동성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점들을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또 인수 기업이 있었어요. 테일러스 팜이라는 회사인데 이 기업 자체를 통해서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장에도 또 안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식자재 기업이다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성장 부분들까지 좀 감안했었을 때는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나는 다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위 종목은 흥국 F&B였고요. 2위는 농심입니다. 같은 음식료 종목인데 라면 가격이 올라서 좀 슬프지만 농심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최근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농심 지금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금요 특집, 금요일마다 이 불금을 앞두고 특집을 몇 번 해드릴 때마다 농심 종목을 3-4차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뷰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첫 번째, 판매가 인상 다 아시잖아요. 작년에 라면가 많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싸도 사 먹잖아요. 이 판매가 인상으로 있어서 이익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날 전망이라는 게 있었던 점, 투자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북미 시장에서 생산 증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제2공장이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보면 매출 증대. 그리고 또 하나, 이 곡물 가격을 잠깐 차트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곡물 가격은 지난번에 했지만 고점에서 점진적으로 하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추세적으로 단기 쌍봉의 추이를 기술적 분석상 보여주면서 추세 이탈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검정세 난 직전 저점 750불 정도 되는데 이 자리가 또 한 번 이탈된다면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거예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죠. 곡물 가격 안정이 되죠. 그럴 경우에 농심은 2박자거나 3박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판매 가격 인상까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올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음식료에서도 저는 콕 찍어서 라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농심은 지금 작년에 연고점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빡센 걸 보여줬거든요. 작년에 고점이 34만 4,500원인데 그 자리를 넘어서기 전에 얼른 잡아놓고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보자. 갈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런 전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전문가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2월 포트폴리오 대망의 탑5 종목 중 대망의 1위 종목 이담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2월 포트에 담을 종목 탑5 대망의 1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DB손해보험입니다. 글로벌 우량 보험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높은 실손보험 비중으로 보험료 인상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주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포트에 담을 종목 탑5 알아봤습니다. 네, 자 역시 포트에 담아볼 종목 1위는 보험주, 또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죠. DB손해보험이 꼽혔습니다. 근데 DB손해보험은 작년에 한 9월, 10월까지 너무나 가파르게 오른 때문인지 그 뒤로 좀 빠지다가 요즘 다시 좀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아마 이제 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과연 작년도 가을께쯤에 고점을 돌파를 시킬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인가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포트폴리오에 좀 담을 만한 종목군들을 좀 고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되면 2월 달에 이 매크로 상황, 그러니까 금리 시장 자체를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2월 달에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겠지만 금통위 같은 경우는 FOMC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월 달에는 FOMC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시장을 좀 짓누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지금 지수가 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기술적 반등 그리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멘텀들을 우리가 시간을 지내면서 계속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원적인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안에서 금융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안에서도 보험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DB 손해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게 되면 시장에서에 대한 변동폭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4, 4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4, 4분기 실적 기준으로 한 0.5배 정도밖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들 대비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 메리트가 참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매년 배당을 하는데 그게 한 4%에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실적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토리들 그리고 변동성이 남아있는 2월 달을 고민을 해봤었을 때 이 DB 손해보험에 대한 포트폴리오 편입 여부는 상당히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타업종 대비해서 확률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차트 흐름들을 좀 놓고 봤었을 때 작년도 9월 달에 고점 자체가 68,000원대였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 구간 자체를 어떻게 돌파를 시키냐라는 부분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68,000원에 대한 돌파 흐름들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68,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한 71,000원대, 72,000원대까지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월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될 베스트 5, 탑5 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